네,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인연, 이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인연의 이 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뭐 과정은. 그러니까 아마 이 인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대상 선택은 자유로 뒀어요. 폭을. 꼭 연애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뭐 연애 제외인 리딩도 아니고 누굴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조금 폭을 넓게 가져가서 오늘 사람 때문에 인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고 막연하게 힘든 거 말고 막연하게 힘들면 사실 방향을 잡을 수 없이 힘들면은 이게 사람이 좀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두고 조금 이제 내가 조금은 컨트롤 할 수 있게 이 인연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고,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대상 선택은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드리는 리딩의 그 예시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연애 쪽이면 혹은 다른 쪽이면 폭이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되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꼼꼼히 리딩을 지금부터 시작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카드입니다. 끌리는 카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연에 따라서 중복으로 뽑으셔도 되고 뭐 한 장 뽑으셔도 되고 다 들어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 뭐랄까 차분한 이 분위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체념한 듯한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분위기지만 저는 되려 막 밝고 이런 분위기보다 가끔은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일시정지 해두시고 리딩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1번 여러분들 리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번 여러분들 카드를 보면서 이분들이 괜히 이 카드를 선택한 게 아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선은 그림 선택한 것 자체도 조금은 체념한 느낌이죠. 뭔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앞을 나아가려고 하는 여자의 카드란 말이에요. 칼은 꽂혀져 있어요. 분명히 아슬아슬하고 불안하죠. 이 칼이 뽑히면 배로 물이 차 들어오겠죠. 내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은 꽂힌 채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나 스스로도 조금 불안해도 그래도 이미 내가 여기에 올라타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 멈추지 않는 여자의 뒷모습인데 뒷모습인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 카드를 뽑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인연을 지금 생각하신 인연이 누군지 모르죠. 저는 다 각자 나의 마음 안에 가슴 안에 한 명씩 두고 있는 그런 인연을 생각하고 뽑으셨을 텐데 두 분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상처예요. 이 상처들도 그냥 상처가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싸워갖고 안 보는 상처가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인생에 걸쳐서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었던 정도의 상처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는 거고,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본인이 줬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웃긴 건 뭐냐면 양쪽 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거든요. 양쪽 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는데 양쪽 다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당연한 거죠. 서로 상처 줬으니까 당연히 서로 상처를 받았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것 없이 두 분 다 직접적으로 이 상처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상태고, 누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탓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상처 준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던 거,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거, 그런 식으로 내가 내 모습을 다 드러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도 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1번 리딩을 들으러 오셨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우린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다신 절대 결코 회복되는 관계로 갈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은 1번 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본인이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상처가 아니고 두 분은 진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리고 하나도 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쌓여온 거예요. 한 사람은 그걸 온몸으로 다 받아낸 거고, 한 사람은 하다가 잠깐 나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나까지 힘들어질 것 같고 난 도저히 이제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관계를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같은 경우는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 상대방에게서 내 이미지 있죠. 내 이미지나 내 존재, 이게 조금 미화되기까지의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고 해요. 그 여러분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에게 엄청난 존재였던 건 맞아요. 왜? 확신을 하고 있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펜타클 8번 카드가 지금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소드 지금 카드들도 보면 제가 지금 이 카드들이 다 다른 카드 같겠지만 여러분 제 눈에는 지금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인연은 어떻게 흘러갈까? 발전을 하는 걸까? 깊어지는 걸까? 더 안 좋아지는 걸까? 아니에요. 이대로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의 인연은. 두 분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어떻게? 조금 더 떨어져서. 이게 지금 뭐 현재 진행 중인 사람? 뭐 현재 연인을 생각하고 뽑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분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의 카드예요. 어찌 보면. 만약에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이 인연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관계가 지금 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관계를 생각한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카드를 뽑으셨다고 한다면, 두 분은 지금 이 정도 거리 있죠. 지금 거리를 두는 걸로 저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두 분이 이 거리를 두는 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누구 한 사람 요 선을 침범하셔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선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내가 조금 기분이 괜찮아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조금 더 말도 편하게 하고 서로 뭔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여러분은 또다시 후회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 조금 더 그때 서로에 대한 애틋함,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 눈에는 사실 이 카드만 봤을 땐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보이는데, 만에 하나 어떤 케이스 중에서는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하고 너무나 격없이 지내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두고,
거리를 조금 두고 지내셔야 되고, 이 인연은 나중이 되면 나중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인연이다. 시간을 조금 더 흘러보내고 보낼수록 조금 더 단단해지는 사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실망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이 관계를 지금 좀 떨어져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입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영원히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여러분 지금 굳이 이 감정 하나하나에 선을 넘어갔다 말았다 이런 거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 인연은 어차피 시간이 가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시간이 충분히 가셔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가야 갈수록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인연은 가치가 있는 인연이라는 걸 두 사람이 진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라도 하시면 돼요. 그때 알아서 될 거예요. 아셨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시간의 위대함을 여러분 좀 믿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그러면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이죠. 제 눈에는 바로 저 힘카드가 2장이나 연달아 떴다는 게 지금 조금 소름이 돋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두 사람 자체의 어떤 일단 개성, 이 개성을 존중해줘야 돼요. 이 두 분의 요 관계는요, 여러분, 포인트는 개성입니다. 두 분의 성향의 차이 있죠. 이건 누구 한 사람이 참고 억누르고 통제한다 그래서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아지지도 않아요. 참는 거랑 자, 여러분, 이해를 하는 거랑 이해가 되는 거랑은 정말 한 끗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해되는 거랑 이해하는 거는 시작도 이해를 해보려고 한 거지만 끝도 결국에는 이해를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를 해보려고 했다가 이해가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해보신 분들은 이거 공감하실 건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현자처럼 얘기하죠. 저 또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살면서 너무나 다양한, 사실 겪지 않아도 되는, 그죠? 피할 수 있던, 피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정말 겪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감히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관계가, 이번 분들의 이 관계는요, 이해가 돼야지만 편안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리고 내가 나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상대방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대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내공이 얕아서가 아니라, 상대방과 여러분의 이 개성이라 그랬죠. 성격, 이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절대 이 성격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요. 좋은 게 겹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싫은 것들이 겹치는 사람들이 몇 없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겹쳐져서 대화가 잘 통하다가, 난 이런 게 싫은데? 왜? 난 이런 거 안 싫은데? 그래? 나 이런 거 싫으니까 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네가 싫어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좋으니까 계속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싫은 것들의 교집합이라 그러죠. 그게 없어요. 두 분은 좋은 거는 비슷한 게 많아요. 두 분이. 그래서 정말 말이 잘 통할 거라고 나오고 있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감정에도 굉장히 순수하다고 나와요. 여러분한테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막
자기가 다가오고 싶을 때 막 다가와서 뭐 하고 이것저것 하고 막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막 너무 좋죠. 그런데도 가끔씩 나오는 이 변수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이 불안함,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좋을 때는 우리 둘이 문제가 없는데 싫을 때 이 의견 차이가 절대 좁혀지지가 않아요. 둘 중 하나는, 한 사람은 계속 참고 한 사람은 그냥 어디론가 확 튀어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면 그나마 좋은 쪽에 속하는데, 이거는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참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을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감정을 계속 다스려야 돼요. 아, 그래. 아, 혹시나 했는데 좋아진 거죠. 또 이제 좋은 거예요. 두 분이 또. 그래서 또 다시 만난 거예요. 이건 제가 대상 선택 자유라고 했어요. 오늘.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가족이 될지, 가족끼리 안 맞을 수 있죠. 친구가 될지, 연인이 될지, 전 애인이 될지.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좋을 땐 좋아서 만나요.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한쪽이 또 이제 밀어붙이는 그게 있다 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둘 다 머뭇거리는 성격만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표현이 뭐라고, 표현이 잘 되는 게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 때문에 빈정이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오해가 생기고 참게 되고 막 참을인을 새기고 통제를 하고 억누르고 막 기싸움 있죠. 신경전이라 그러죠. 그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사실 이 인연은요, 저는 여러분이 힘들면 그냥 이 인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거든요. 너무 힘드시면 이 인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카드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금방 만나게 될 거래요. 두 분이 지금 헤어져 있는 상태라면 또 금방 또 뭔가가 불붙어 갖고 또 금방 접점이 생긴대요. 근데 또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금방 또 끝이 날 수가 있어요. 이 관계에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 인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들쑥날쑥 흘러가게 된다.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또 안 좋았다가 그 다음 날은 그리웠다가 다다음 날은 또 후회했다가 그러다가 끝이 났어. 그럼 또 미련이 생기죠. 체념을 했어. 근데 갑자기 또 막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갑자기 화가 나.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게 화가 나. 이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보면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땐 나도 얘한테 잘한 게 없어. 이 생각이 두 분이 모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번 분들한테 여러분 이 인연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고 싶으셨다면 차라리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막말을 했건 서로 욕하고 싸웠던 이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상대에게 무조건 네네 막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았다는 거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서로 얘기할 때도 속으로 삭히는 게 내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 사람과의 성격이 안 맞는다고 내 무의식은 느끼고 있었던 거죠. 둘 다 똑같이 싸웠어도 내가 나를 억눌러야 되는 강도가 더 강했단 거예요. 상대방보다. 상대방은 이렇게 하고 확 하고 딱 풀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데미지도 오래 갈 뿐더러 이게 한 번 이렇게 휘몰아치고 가면은 막 일상이 너무 컨트롤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은요, 여러분이 어찌됐건 계속해서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되는 인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하시되 힘들면 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금 또 슬며시 나에게 올 것이다. 다가올 것이다. 이 인연의 바람이. 그때 결정하세요. 지금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한다고 나와요. 자, 그럼 이번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죠? 여러분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굉장히 많이 좌절도 했고 실망도 했고, 그죠?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길로 돌아가고,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두 분 다 체념이라는 이 단어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관계에서. 내가 이게 우리 둘의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의 어떤 뭐 개입, 상황적인 개입, 뭐 사람의 개입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를 이 관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 이 인연을 끝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좀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는 모두가 지금 오늘 누구를 생각하고 이 리딩을 듣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케이스들은 다르겠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먹었던 이 마음이 있죠. 이거는 진심이 맞아요. 이걸 상대방한테 가지고 이 마음 자체를 의심하시면 굉장히 억울해할 거예요. 이 마음은 진심이 맞으니까 상대방의 마음, 이 행동, 이런 거는 일단 의심은 하지 않으시는 게 내 건강에도 좋아요. 내가 굳이 이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면이 잠깐 밝아졌네요. 일단 그러고 상대방은 어찌됐건 우리의 관계를 책임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 또한 이 인연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어요. 너무 불편했죠.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가시밭길이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맞나 싶지만 이게 자꾸 여러분 잠깐 조명이 잠깐 바뀌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오늘 일단 이어서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를 맺으면서도 불편했어요. 나는 분명히. 그리고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실망하고 맨날 좌절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근데 그거 상대방도 마찬가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분은 사실 감정만 가지고는요, 두 분이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서로를 생각하는 감정이 100%예요. 1000%예요. 1000%. 서로를 생각하는 감정만큼은 1000%고, 뭐 지금 어떻게 됐던 간에, 그리고 그게 지금 누구던 간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호감이 있고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러는 감정은 1000%인데,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 감정만 갖고는 절대 내세울 수가 없어. 이 관계에서 이 감정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야, 이 관계는. 그러니까 난 지금 내가 일단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돼 하고 상대방은 가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좀 이 인연에서 뭔가 좀 희망을 걸어보려 했더니만 내 맘처럼 다 안 되고 다 망했고 이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번 여러분들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관계에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제 리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어지간한 카드나 이런 걸로 괜히 막 희망 고문하면서 막 무한 긍정, 희망 고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긍정적일 땐 언제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이 될 때가 언제냐면, 긍정을 외쳐갖고 긍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실이나 어떤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거든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말이 꼬이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거는 억지로 머릿속에 긍정회로를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불어넣는다고 갑자기 희망차게 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이 모든 현실을 내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있죠. 그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때 가지게 되는 희망이 진짜 나의 희망, 그리고 진짜 긍정적인 마음. 긍정이 저는 무한 기쁨, 즐거움, 웃음, 전 웃음 이퀄 긍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희망이 있다는 게, 3번 분들 이 인연에 희망이 있다는 게, 제가 그냥 무조건 여러분 이 인연은 다 닿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희망이 아니라 두 분은 서로 받아들였다는 거를 의미해요.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지금 잘 만나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들은 일단 내가 서로를 아끼고 좋아하고 이랬던 마음은 맞아. 근데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닌 것들은 아닌 거야 라고 서로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관계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으니까. 그니까 나중에 돼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보고 3개월이 됐건 5개월이 됐건 7개월이 됐건 간에 나중이 돼서라도 아, 내가 사실 그때 이러이러했어. 그리고 너도 그랬지? 맞아, 나도 그랬지. 나도 이렇게 느꼈어.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래, 나 네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알아. 맞아, 나도 그때 너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실을 계속해서. 근데 지금은 두 분이 진짜 힘들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정말 막막하다고 나와요. 내가 지금 무기력한 상태 있죠. 스트레스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 카드를 보면서 특히나 이 카드, 에이드 오브 소드 카드를 제가 보면서 늘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요, 여러분, 절망도 아니고 물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그치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카드의 가장 중점이 되는 이 감정은요, 저는 무기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에 지금 카드들을 보셔도 뭔가가 다 내가 안고 가고 있고 다 나한테 짊어지고 있고 두 분 다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정말 비슷하다고 보이시죠? 위아래를 나눠서 봤을 때. 그죠? 둘 다 답답한 거예요, 두 분 다. 답답해요. 이 관계가 아예 공식처럼 뭔가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서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막 참아야 되는 것도 알아. 내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내 맘대로 만나러 가서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서로 연락해서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제일 막막할 수 있어요. 무기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방 또한 자기한테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은 당장 손 쓸 게 없어요. 왜냐? 지금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그 다음날 다다음날 우리 둘한테는 해결책이 없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계속된 문제들로 인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실 눈을 가리고 있죠. 그죠? 다 쌓여 있는 것 같지만 문제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거든요. 거기를 내가 딱 정확히만 보면 내가 그 길로 어떻게 나가야겠다라는 전략이 세워지는데 나는 이미 보이지 않는 거죠. 앞이. 매번 내가 선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들 수 있지만 이 인연의 끝은요, 여러분, 끝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질문, 이 리딩이 이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까잖아요. 두 분 다 당장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막막할 수 있어요. 당장은. 그리고 당장은 돌아갈 거예요. 서로의 길을 위해서,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은 서로를 위한 선택을 하실 거예요. 두 분 다. 그치만 가장 끝에서 오늘 이 5개의 카드 중에 가장 그나마 본질적으로 희망이 있는 관계, 이 인연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인연의 끝이 두 분이 다시 재회가 되든 서로 화해를 하든 뭐가 됐건 완전한 이별을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인연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네, 제가 먼저 4번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리딩이 조금 팩폭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카드들을 보고 워낙에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편이 아니고 그렇게 리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제가 리딩을 해석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불편할 만한 말들이 있다. 아, 나는 이 인연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난 해피엔딩을 원해서 이 주제를 클릭한 거야 라고 하신다면 뒤로 가셔서 다른 번호를 누르셔도 돼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난 정확한 팩폭을 듣고 싶다. 이 리딩으로 하여금 모든 케이스가 나와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는데 분명히 난 도움을 받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 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다. 이 인연을. 그죠, 여러분? 4번 분들 중에 나 확실하게 하고 싶다. 나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계산하고 싶지도 않아. 나 그냥 진짜 확실하게 하고 싶어. 이 마음이신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들어갈게요. 여러분들도 딴 마음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 인연을 맺으면서. 누굴 선택했는지 몰라요. 전 여러분이 전 애인을 선택했을지, 현재 뭐 썸 타고 있는 분을 선택했을지, 가족을 선택했을지, 뭐 직장 동료를 선택했을지 전 모르죠. 전 모르지만 이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서로 속고 속일 수가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속고 속이는 관계, 계산하게 되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면 나는 또 발을 뺐다가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은 또 찔끔 발을 뺐다가 서로가 서로의 이득이 가장 우선인 관계예요. 이 관계는. 두 분이 그래서 셈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두 분의 관계가 정말 평화가 찾아오겠지만 두 분 다 성격이 내가 티를 안 내고 표현을 안 할지언정 나는 절대 당하고는 못 살아. 내가 겉으로 웃고 아닌 척하고 막 다 내어주는 척하고 좋은 이미지고 선량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살진 않아. 이건 다 계획된 거야. 이건 다 나를 위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이득과 이미지, 명예, 지위, 이 본인의 위치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지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래요. 아닌 척하고 나는 상대와 달라. 나는 순수해. 난 감정에 진심이고 난 계산 하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으로 뭉쳐져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우리 조금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선과 악이 있다면 내 마음이 오늘따라 선 쪽으로 간다. 이게 나에게 맞는 선택일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꺼이 악을 물리치고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 안에 악, 이쪽으로 가야 될 때가 맞다라고 생각될 때는 다른 객관적으로 제3의 인물이 야 이렇게 해야지 착한 거지 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나는 이타주의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이타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기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우선시하는 게 무조건 이기적이라고 할 순 없어요. 적어도 나는 봉사자나 희생자의 정신으로 인연을 맺고 있지는 않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인연에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구나. 내가 쎄한 게 괜히 그랬던 게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느꼈던 게 괜히 그랬던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이 우선시 되는 관계,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관계, 이득이 되는 관계, 여기에 여러분들은 투자하려고 할 거예요. 정신적인 에너지 자체도 그래요.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촉이 좋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인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대방의 수가 다 보이거든요. 내가 속은 게 아니라 속아준 거일 거고 상대방은 그럼 모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 안 하고 있는 걸 상대방은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모른 척 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절대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저 보여지고 있는 표정만 다를 뿐이에요, 서로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안 그런 것 같아 보이는 사람과 그래 보이는 사람이 만난 것 뿐이에요. 오늘 제가 좀 뭔가 철학적인 느낌으로다가 리딩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감히 이건 이 직감이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이게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두 분은. 똑같이 이득을 위한 관계여야만 이 관계를 이어갈 거야 라고 나와요. 두 분 다 손해보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까요에 속고 속이는 관계일 것이다. 근데 이걸 절대 여러분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요. 어찌됐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100% 내 날 것의 그대로로 보여줄 수 있나요? 결혼을 한다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딴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나를 어느 정도 가꾸고 내 싫은 모습을 아닌 척 하는 것도 속이는 거고, 속인다는 게 무조건 부정의 의미가 있다는 게 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그래서 속고 속이고 속아주고 하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조금 시간이 두 분이 중간에 좀 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가 쭉 이어가지 않고 중간에 잠깐 멈칫하거나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두 분은 크게 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 갈등의 정도나 막 관계가 파탄이 났다가 막 이 정도는 아니고 쭉 이어져 가긴 할 거예요. 이 관계가 이대로 이어져 갈 거예요. 근데 둘 중 하나, 두 사람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먼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잡고 이러는 일은 없어요. 이 인연에선 두 분은. 서로 이득이 될 때는 내가 다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 서로 둘 중 하나 누가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정신적인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여러분도 가차 없다는 거예요. 이 인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어차피 이 관계를 시작하시고 이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누구 한 사람도 가해자, 피해자는 없다. 아셨죠? 그럼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5번 분들 리딩을 들어갈게요. 5번 분들 지금은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생각만 많고 서로 지금 좀 뭐랄까, 이분들은 지금 같이 있는 분들,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각자의 지금 길에서 열심히 각자 다른 방향으로 재밌게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제가 카드를 봤을 땐 서로 지금 각자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이 나서 지금 들어와서 보시는 거지, 5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중에 지금 내 연인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완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뽑으시진 않았을 거예요. 확실한 건 지금 두 분은 연락을 안 한 지 조금은 됐다. 이게 뭐 2주든 3주든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뭐, 그쵸? 일단은 매주 고정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해도. 자, 이 관계는요, 돈독해요. 사이가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상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상황, 이 그 타고난 주변에 누려야 되는 이 조건들,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대방이 쉽게 융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인연에 대해서 포인트는 뭐냐면 두 분의 키워드는 융화예요. 융화. 뭐 타협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타협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그치만 융화가 되지 않는 것, 융화와 타협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융화가 되어지질 않아요. 어차피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 다르죠. 가족끼리도 다른데, 그쵸? 그치만 어찌됐건 상대방이나 나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지금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되게 보면 웃긴 게 두 분 다 되게 비슷해요. 끼가, 타고난 끼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 존재감이나 아우라, 이런 것들을 되게 발산하고 살아가야 되는 두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지금, 잠깐 깜빡거렸죠? 지금처럼 아예 떨어져 있을 때, 조금 살짝 떨어져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있을 때, 그러면서 간간히 연락할 때 평화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피곤해져요.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은 누구 한 사람이 계속 한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여러분이 조명이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만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분은 이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봤을 때 두 분이 융화가 되는 인연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평생에 대한 리딩은 아니고 3회에서 5개월 정도의 리딩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평생 두 사람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이 시기 동안 두 사람이 융화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너무 잘 살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5번 분들한테 지금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괜히 나도 모르게 눈치 보게 되고 기죽게 되고, 이 사람도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도 여러분이랑 있을 때 괜히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았던 것도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화를 부를 것 같은 거죠. 거짓말과 10개 중에 7개만 말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물론 거짓말은 아니지. 근데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다 말하지 않았느냐로 걸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괜히 섣부르게 이랬다가는 좀 화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 내 양심상 행동하겠다, 찔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도 많고,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에게 오히려 제일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만에 하나, 근데 두 분이 지금 만약에 연인 관계시잖아요. 두 분이 만약에 연인 관계면 여러분 이거 조명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연인 관계라면 이 관계는 이대로 쭉 좋아요. 다만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셔야만 해요. 이 인연은 서로 구속해서도 안 되고 속박해서도 안 되고 그냥 놔둬야 돼요. 이 관계는 우리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각자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까지 골인을 하시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이 관계가 지금 조금 떨어져 있고 이런 관계, 제가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정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지금 특별한 케이스로 굳이 연인에 대한 예시를 딱 하나 들어드린 거지만, 어찌됐건 고정적으로 연락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 관계는 얼마든지 다시금 연락을 했을 때 서로 받아주고 뭐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거든요. 지레짐작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인연은. 다만 서로가 잘 돼야지만 서로에게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인연이라고 나와요. 둘 분 중 하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내가 괴롭다? 그럼 둘 중 한 사람 연락을 한다 그래도 절대 잘 안 돼요. 누구 한 사람이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두 분 다 잘 나가야지만 두 분 다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관계예요. 이 인연은. 그래서 두 사람 다 지금 각자의 방향에서 서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나오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이 인연이 닿았을 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너 그래 잘 됐다, 나도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다. 그제서야 이 관계는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지금은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 잘 살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5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 조명 때문에 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딩 마칠게요.